트럼프의 요구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가 독도함 파견. 이 배를 이동식 병원과 구조센터로 활용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소해함 파견. 한국 해군의 양양급, 강경급 소해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자성 강화 플라스틱 선체로 기뢰 폭발 위험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 소해함을 가장 먼저 기뢰 지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게 단순한 청소 작업처럼 보이죠.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뢰는 이란의 방어무기죠.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란의 방어선을 직접 무력화하는 행동, 즉 공격적 군사행동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게다가 소해 작업 중에는 이란의 고속정, 드론,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때 한국 해군이 응사한다. 그 순간 한국과 이란의 직접 교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하나의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바로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이 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하나예요. 이거 신규 파병 아니야. 그래서 국회 승인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죠. 하지만 국방위원회 내부에서는 지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말하죠. 에너지 안보가 걸려있다. 반대 측도 말합니다. 이건 사실상 전쟁 참여다. 실은 이 딜레마가 처음이 아닌 게 한국은 과거에도 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91년 걸프전에서 한국은 전투병력 대신 의료부대와 수송부대를 보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한국이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죠. 하지만 전투 지역이 아닌 재건 지역에 배치됐어요. 그리고 20년 호르무즈 긴장 당시 한국은 미국 연합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가 과거보다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지금은 긴장이 아니라 실제 교전 상황. 두 번째는 과거에는 감시였지만 지금은 기뢰 제거, 전투 임무예요 이거는. 세 번째, 트럼프는 동맹 외교 대신 경제 압박을 사용하고 있죠. 관세, 방위비, 무역 모든 카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 인내를 가장한 시간 벌기를 하고 있죠.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전략을 쓰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중간지대 전술이죠. 파병을 결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묘수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행정부 권한으로 국회 표결을 피할 수가 있죠. 만약 국회 동의로 파병했다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한국 해군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그 책임은 그러면 그대로 정부와 여당으로 돌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지층이죠.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는 반전 정서와 자주 외교 성향이 강하죠.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기뢰 제거 작전에 파병한다? 그 순간에 내부 지지층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말합니다. 이건 신규 파병이 아니다. 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힌 것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죠. 단순한 호위 작전이 아니라 소해함, 즉 기뢰 제거 작전을 요구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기뢰 제거는 해군 작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검토 중이다, 준비 중이다, 계속 말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죠. 이유는 단 하나, 4월 미중 정상회담 빨리 와라. 여기서 상황이 극적으로 정리되기를 지금 한국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G2 박연 회담의 연기 가능성을 표명한 것은 여러 국가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은근한 협상 카드로도 활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의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